글로벌 이슈 통해서 오늘장의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거의 2주 만에 최고의 날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진정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7%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000명에 이제 육박했다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사망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좋은 징조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옐런 전 연준 의장은 2분기 GDP가 급감했고 실업률은 12에서 13% 예상한다고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연준이 주식 매입을 허용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2분기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연준이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또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모든 게 어떻게 어디에 맞춰져 있다? 코로나19의 정점이 어디일까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어제부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 정점 찍은 거 아니야? 실제 유럽에서도 이제 확진자 수가 이거 줄어드네? 이렇게 되면 거의 정점이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의 복귀 너무 빠르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기 시작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각 정부에서 돈을 막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경기가 지금 현재 많이 안 좋다라는 거, 고용지표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원인을 제공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없어지면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V자 반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U자나 L자를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V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악재들도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증시 몇이었어요? 2200에서 2300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다 왔다? 1450원저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179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려온 거하고 올라온 거하고 절반 정도밖에 지금 현재 못 올라왔다는 겁니다. 즉 지금 400포인트 가까이가 아직도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증시 아직까지도 위로 올라갈 룸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재가 나올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거는 없다라는 거 이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할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런 컨센서스가 6조 2천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이런 레포트들을 보면 5조 8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9시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 5조 8천 이상이 나오면 그래도 선방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그 아래로 나와버리면 정말 심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슈의 정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즉 오늘 같은 경우 아침은 분명히 상승으로 시작은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즉 좀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조금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6조 원을 전망하는 가운데 5조 8천을 기준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또 대부분의 주들이 상승불 켜준 가운데 애플, 구글 8% 상승하면서 IT 섹터들이 또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급등했고요. 벤약 팩틀 세미 지수 역시 또 9% 상승하면서 팜주들 8%대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들이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강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대형 기술주들 상승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도 7% 상승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섹터죠. 네. 결국은 IT 섹터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섹터가 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으면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팡주들이 열심히 움직여주면 우리나라도 열심히 움직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실제 이렇게 움직이면 오늘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조금 스크래치를 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고 잘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잘하면 외국인들까지도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 해주면 정말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V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실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개인들이 정말 스마트하게 열심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야 이제는 한국 주식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에 동참을 해준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상승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섹터 결국은 IT 섹터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가총액 1위, 2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니까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확실히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많은 주들이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모습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또 실적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우려가 진정되면서 미국장에서는 소매 업종이 상승장을 또 견인했습니다. 노드, 스톤, 메이시스 등 20%대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찌 보면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폐쇄하게 되면서 또 직격탄을 맞았던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는 또 대체적으로 반등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네. 업종이 오늘 다들 우리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결국은 소매 업종입니다.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랄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가서 가서 사줘야 되죠. 근데 이쪽이 그동안에는 사람이 없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사람이 없었었다라는 그런데 지금 다들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기대감입니다. 아직 전혀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백화점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그리고 BJ 플리테일,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반짝반짝 빨간불을 좀 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 그대로의 사람이 없던 오프라인 매장에도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되면은 그 업종들은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되면서 국제 유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 연기 속에서 WTI는 8% 하락했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경우에는 미국도 감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는 이 사우디 등 해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역시 시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 석유 강대국들의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이틀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감산을 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야 너희도 해. 누구? 바로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난 모르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파낼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야 너희들도 동참을 해라. 계속 우리만 이렇게 피볼 수 없잖아.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미국은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도 일정 부분은 감산을 좀 동참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들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이제 SO일 같은 경우 1분기 숫자가 너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고 정말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오히려 호재성 이슈들은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PBR 가격이 이렇게 싸질 때가 있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즉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이 정도 라인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SO일과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현재 흐름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급 과잉이 계속되다 보면 미국 시장 역시 좀 세일 산업에 또 피해를 입는 만큼이 하루빨리 이 국제 유가를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